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쓰기가 막막한 친구들을 위한 자소서 첫걸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안 써본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기초, 마인드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바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다시 하냐고요? 여러분, 이 자기소개서의 시작이 바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려면 우리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해도 그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야 하잖아요. 자기소개서의 시작은 자기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나 전문가예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기는 정말로 여러분 본인이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 받더라도 어떤 경험들, 사례들을 말하고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소서의 기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평가받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적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자, 이 글의 목적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과정, 자기소개서의 모든 과정에서 우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장학금 같은 걸로 받는다 하면은 이것도 여러분의 목적은 합격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제 여러분 본인이 어떤 사람인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나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찾아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고민을 하냐? 선생님, 저는 저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안에는 너무 복잡한 많은 내가 살고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우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자아를 꺼내라는 거예요. 요즘 부캐란 말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이 본캐, 여러분 이게 본캐라면 사실 부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습들을 꺼내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 이제 생각나는 게 없으면 내가 가족 구성원 중에 몇째인지, 외동인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동생이 있는 첫째다 하면은 우리가 첫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뭐가 있겠어요? 책임감 있게 동생들을 살핀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외동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특성을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체적이다. 이런 것들. 물론 이거는 편견이에요. 첫째 중에서도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외동 중에서도 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첫째이면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나의 책임감 있는 모습, 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뽑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만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출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각, 결석, 조퇴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한 친구들 있죠? 예. 그러면 내가 출결이 진짜 깨끗해요. 내가 진짜 개근이야. 나 지각도 안 해. 이러면 내 성격 어떤 거예요? 착실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예. 혹은 학교 되게 일찍 오는 친구들 있어요.
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막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아,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 관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한 가족이었는데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는가? 친구들이 나한테 재밌대. 친구들이 재밌대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 나 재치가 있구나. 사람을 웃길 수 있구나. 그리고 센스 넘쳐. 난 센스 만점이야. 물론 센스 만점이라고 딱 쓰면 안 되겠지만 아, 내가 재치가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뭐 반장, 부반장 이런 임원을 했다면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동아리 반장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조장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아무리 좀 아닌 친구여도 그냥 학교 생활 좀 충실히 했으면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예. 조장을 하거나 내가 좀 좋아했던 그런 분야에서라도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관계에 있어서의 조정을 하거나 그런 중재자? 이런 모습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런 면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뭐 농구부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또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민첩하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나의 이런 면을 또 부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냥 이 민첩성 내가 사실은 운동을 엄청 잘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최고가고 뭐 이럴 게 아니고서야 좀 많이 살리기가 어려운 소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운동의 핵심 뭐예요? 협동이죠. 협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협력한 경험, 노력한 경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이것도 쓰실 수 있는 사례겠죠. 혹은 우리가 어떤 운동에서 경쟁 활동을 하면서 그런 갈등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에 대한 그런 해결 능력, 내가 해결 능력, 어떤 것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쭉쭉쭉 또 써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써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단어가 빈곤할 수 있어. 어휘력의 빈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선생님이 가져오려다가 저작권 문제로 지금 바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사실 뭐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 가치 단어 이런 거를 검색하기만 해도 많은 단어가 나와요. 뭐 믿음직스럽다라든지 정직하다부터 시작해서 뭐 성취, 지향적, 목표 지향적, 뭐 리더십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범적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단어들을 뽑아내시기가 어려우시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시면 이런 가치 단어를 일단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그럼 이게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십 개씩 이렇게 나와요. 단어들이 막 써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난 여기에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나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골라보시고 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언제 있었지? 이런 나의 사례,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오래 다니셨어요. 여러분을 표현할 만한 여러분의 특성을 표현할 만한 그 어떤 사례도 없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또 친구와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갈등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 갈등을 여러분 현명하게 또 해결을 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느끼고 깨달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랬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좀 떠올려 보시고 그 중에 내가 부각하고 싶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소스들, 이게 기본 원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뭐 특성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례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사례들이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정리해 보시고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불필요한 걸 빼고, 네, 불필요한 걸 뺄 수 있으려면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하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나에 대해 생각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학교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뭐 만약에 장학금이면은 그 재단, 뭐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도 되고,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나를 뽑아줄 사람. 결국에 내가 뽑히고 싶은 거잖아요. 합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서 뭘 요구하는지, 요구사항, 인재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재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어디서 아느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홈페이지예요.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다 지워볼게요. 네, 일단 다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이 어떤 학교의 홈페이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어떤 학교의 홈페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학교 지금 딱 들어왔더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아하는 단어, 창의적 인재, 그 다음에 사랑과 봉사. 창의, 사랑, 봉사 이런 거 강조하나 봐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학교 소개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주보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다른 학교에 많이 없을 거고 학교장 인사와 교육 목표 이런 게 있어요. 학교장 인사? 한번 봐야죠. 학교장 인사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인사를 이제 하시나. 자, 논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라고 하시고 계시냐 하면 교육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사랑. 중요하죠. 사랑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글씨체도 다르잖아. 사랑 중요한 거야.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표시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사랑. 사랑. 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 논산 대건중학교는 가톨릭교회 정신으로 1946년에 개교하였습니다. 가톨릭 학교인가 봐요. 그쵸?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훈이며 건학 이념이다. 얼마나 중요해. 선으로 악을 이겨내래잖아. 자, 그럼 이 학교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가치를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인성, 선한 거. 그죠? 그런 걸 중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과 사랑으로 창조하셨대. 선한 거, 사랑 계속 나오죠. 너무 중요한 거야. 사회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 사랑 얼마나 많이 나오니 지금?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자 한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이 학교 보니까 2022학년도 충남형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학교로 선정이 되었다. 이거를 학교장 인사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이 사업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학교는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정신, 디지털, 뭐, 융합, 교육과정, AI,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학교에 뭔가를 지원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인성적인 부분도 강조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다.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적 능력 강화. 인성만 얘기하시지 않고 지적 능력도 얘기를 하죠. 꿈달팽이 노트. 기록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이 되었고, 행복한 공동체, 이런 거 중시하시죠? 행복한 공동체를 중시한다? 이것은 무슨 가치관이에요? 선생님 생각하실 때 협력의 가치관입니다. 협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인성, 영성을 기반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랑과 열정을 겸비한 덕망 있는 뛰어난 교사들이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최선과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했죠. 아까 사랑, 인성, 그 다음에 AI 이런 키워드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이 학교에서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자, 뭘 하냐면,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이 학교의 요구사항 인재성 봤어요. 아, 이 사랑, 빠지면 안 되겠다. 그쵸. 사랑? 근데 자소서에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일단은 사랑이라기보다 그러면은 인성적 요소가 중요한가 보다. 인성이 중요한가 보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인성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뭐 AI, 뭐 이런 거,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미래교육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적인 측면 얘기하시면서 꿈달팽이 얘기하셨으니까 뭔가 기록하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를 중시하나 보다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제가 학교장 인사말만 봤는데 사실 교육 목표도 같이 볼만해요. 이런 데 가면은 뭐가 있냐면 학교 속에 가면은 보통 있어요. 학교 속에 가면은 교육 목표가 있거든요. 교육 목표? 비슷할 거예요. 네, 비슷해요. 이런 거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학생상, 창의적인 학생. 이것도 잠깐 볼까요? 창의적인 학생,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생, 사랑을 실천하는 감성적인 학생,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이게 교육 목표래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가 지금 이 학교에서 뭘 중시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봐주면 좋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자소서에서도 어떤 말도 많냐면요. 본교에 와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학교에,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잘 안 되는데, 자, 좋아요. 자, 우리 학교에 얼마큼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다고? 너 똑같은 자소서 다 돌려서 쓰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우리 학교 오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관심이 있는지, 그런 관심을 조금 사실은 자소서에 드러날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 학교에서 지금 뭘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정보를 습득하고 파악하고 그거를 왜냐면 우리가 자소서만 쓸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자소서 잘 되면 면접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면접에서도 이 학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여러분이 이런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말함으로써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하냐.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뭘 부각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합격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아까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라고 했죠. 내가 그냥 잘났다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학교 합격이 목적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부각해서 쓸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 아까 협동 이런 거 굉장히 중시했죠. 그러면 내가 협동한 사례를 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좀 리더십이 있는 타입이다. 그러면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약에 넣는다면 이런 거 좀 인성적인 측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제가 여기다 안 썼지만 여러분의 지적 측면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걸 써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이라기보다는 국어가 우리 사랑하는 국어가 원래는 이제 그 60점이었는데 얼룩말고를 열심히 시청하고 90점으로 완전 올랐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만약에 많이 있는 사례죠. 얼룩말국어 보고 오른 사례 많죠. 그럼 이런 사례도 부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념 있고 자, 뭐가 되는 애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 자기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끈기.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죠. 끈기.
그다음에 실행,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노력 이런 것들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이 가치를 통해서. 그쵸?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부각하겠다 하면 몇 가지를 선택을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확실하고 성실한 거 이런 거 다 드러내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부각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은 결국은 면접까지 가실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메소드 연기라고 아세요? 메소드 연기? 자, 이게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글을 쓰기 전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마치 부캐를 만들듯이, 자, 여러분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지만, 이거를 내가 복합적인 나의 존재를 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고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내가 자기소개서 쓰기가 너무 막막하고 내가 진짜 너무 시작이라서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자, 아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이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기 최면을 거세요.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때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잖아요.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면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자소서에 어떤 나의 모습을 부각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쓴 자소서를 그 면접 가기 전에 다시 읽으면서 내 자소서를 내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상상할 만한 그 이미지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접근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다시 뭔가 이제 어디 가서 시험을 본다. 교사 시험을 만약에 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그런 젊은 선생님의 그런 이미지로 갈까? 아니면은 내가 조금, 뭐랄까, 조금 더 노련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까? 네, 제가 아직 좀 젊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써놨는지, 혹은 내가 좀 더 이게 자기 개발이나 좀 이런 뭔가 이런 연구 같은 걸, 노련보다는 아예 여기다 연구를 쓰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디 뭐 학교나 대학원이나 이런 데 입학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인 나의 모습을 부각할 것인가? 아니면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부각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서, 물론 뭐 둘 다 좀 녹여내겠죠. 그렇지만 너무 이제 어려우면 뭐 하나를 생각해서 그에 대한 약간 메소드 연기. 근데 이게 연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메소드처럼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완전히 내가 나 자신을 그냥 어? 약간 이 마인드를 막 애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취해 있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약간 똑똑하게 똑부러지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느낌으로 갈 것인가? 감성적인 느낌으로 갈 것인가? 어떤 이미지로 나를 보일 것인가? 이거는 나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 할 것인가? 브랜드화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어?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부각할 것인가? 이건 사실은 자소서도 자소서지만 좀 면접과 좀 연관된 얘기긴 한데 영상을 다시는 안 찍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걸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좋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아예 그냥 마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마이스터고랑 그다음에 또 뭐 어디 인문계고랑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원서 접수 한 이틀 전에 마이스터고를 희망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결정을 한 거죠. 쓰려고 결정을 했어요. 인문계고 가려고 3일 전까지 엄청 고민했는데 마이스터고 가기로 3일 전에 그 결정을 했어. 원서 쓰기 3일 전에 결정을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은 내가 어려서부터 마이스터고 너무 가고 싶었던 사람으로 빙의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결국 마이스톡을 선택했다는 건 나의 어떤 마음에, 나의 한 부분에 마이스톡을 원하는 자아가 강했다는 거거든요. 인문계를 원하는 자아도 물론 이만큼 있었어요. 마이스톡을 원하는 게 이만큼이었고, 그러면 결국 얘가 선택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마이스톡을 원했던 나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인문계고 가고 싶었던 마음? 혹은 이런 그런 관련된 마음? 그거 드러낼 필요가 없어. 이건 선택적으로 소거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안 말해요. 근데 이런 자신, 이 마이스톡을 원했던 나 자신에 취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예.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글이 생각보다 조금 더 술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한번 찍어봤는데요.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찍어봤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거 이런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음 영상을 원하시면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영상을 원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